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하여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취임 후 가장 기쁜 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어제 모습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예전보다는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얘기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첫수로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의 모습보다 많이 발전했다.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재명 대표 만나서 악수하고 금방 지나가셨잖아요. 좀 한 1, 2초라도 더 얘기 좀 하고 이러면 더 좋을 뻔했고 또 어제 이제 그 국회의장 하고 상임위원장들 원내대표들 만났는데 거기 대표들도 좀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더 화기애애가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들어가면서 악수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거는 뭐 많은 부분 발전한 부분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국회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뭐 늘 하는 거지만 또 일부는 예전에는 그 총리를 대신 보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야당 대표와도 협력하고 협치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정말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결실을 맺으려면 야당 대표 초청해서 대통령실에서 함께 대화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진정성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쭉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봐온 김병민 최고위원이 어제 모습을 봤을 때 입장 때 악수할 때 조금 어색했다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까? 들어가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악수를 청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놓쳤을까 봐 다시 돌아보고 놓친 분이 있으면 다시 가서 또 악수를 청하고 하는 모습에 저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었던 그 초창기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당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제가 그때 대변인으로 처음에 합류하면서 국회의원회관 거의 전층을 다 돌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방 하나하나를 돌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지 몰라서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면서 진정성을 표하기에 노력했던 그때 장면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지난날 반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꺼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변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단순한 메시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부터 또 시정연설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초당적 협력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출발을 어제 내디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인데 어제 뭐 일어나서 악수에 화답한 민주당 의원도 있지만 노룩 악수 쳐다보지 않고 악수한 분들도 있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엔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청하니까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본인이 사실은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장선상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과 악수를 하는데 면전에서 그만두라 얘기하는 건 대단히 불쾌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게 그 장소라는 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여기서 아무 얘기 안 하면 본인이 그전에 했던 얘기와 약간 충돌되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악수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아마 지지자 측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왜 그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명문 이제 입장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이미 한 말이 있는데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렇게 행동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뭔가 좀 화합과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신호가 읽히는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김용민 의원 메시지나 혹은 또 민주당이 피켓 들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 피켓팅 시위를 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면들을 다 지켜보고 나면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신사협정을 맺어놓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과의 악수를 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야당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어떤 면의 행동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죠. 오늘 한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저런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오판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넌지시 예. 사적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더군요. 아마 민주당도 여러 가지 여론의 갈래들을 지켜보면서 지지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과정으로 쭉 나아갔다가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머문 시간이 3시간이 넘었다 그래요. 또 이제 오찬을 상임위원장단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취임 후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던데 그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자리도 예. 사실은 상임위원장들이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면전에서 많이 했다고 면전에서 그래요? 했죠. 예.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연관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뭐 좀 제가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국토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예. 했어요. 행안위도 그렇고 행안위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마다 연관돼 있는 뭐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슈들을 다 얘기하는 자리가 됐고 저는 상임위원장들이 그런 말 한 것도 잘했다고 보고 대통령도 그걸 귀담아 잘 듣겠다고 했으니 소중한 말 잊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답변했죠? 이제 문제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지금 상임위원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듣고 새기겠다고 열심히 적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에 따라 진정성이 인정되느냐 의심되느냐 두 가지 갈림길이라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물론 뭐 상임위원장들에게 이걸 100%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너무 강한 어조라고 하면 예. 그 중에 몇 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현해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실제 그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 예.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면전에서 이런 쓴소리를 듣고 그 말을 기억하겠다, 내가 꼭 참고하겠다 이런 소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걸음을 나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좀 존중해달라 그리고 건배사를 통해서 뭐 의사소통, 만사형통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소중함을 잊지 않고 정책에 잘 반영을 하겠다, 의견을 경청하겠다, 저녁을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말에 저녁 자리 좀 만드는 겁니까? 사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치인으로서의 강점 중에 소통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분들은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면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쉽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정치를 하기 전부터 갖고 있는 강점으로 꼽혔죠. 기자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도 나중에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 이렇게 요리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측면들이 있고요. 야당의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존중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예. 얼마든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전국들을 풀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관저로 초대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열려 있는 만큼 지금 어제 오찬을 통해서 이 통합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협치 물꼬가 트인 부분들을 분명히 이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 요리도 잘하는데 상임위원장단과의 그 저녁 자리 전에 여야 대표랑 그렇게 저녁 자리 갖는 거는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글쎄 어저께 이재명 대표랑 같이 악수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갈등 구도 그런 국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재명 대표를 존중하는 듯한 악수가 있었고 또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를 당연히 먼저 부를 줄 알았는데 예. 이재명 대표를 먼저 언급하면서 그렇죠. 존중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방식의 대결 구도가 상당 부분 변화의 기조가 있다는 걸 확실해 보이고요.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야당 대표에 대한 존중 또 야당과의 소통의 의지들은 계속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짜가 곧 잡힐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큰 틀의 기조들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네.